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근로자분들께서 꼭 챙기셔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홈택스 안에서 저희의 환급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 조회하는 작업을 먼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해야 할까요? 저희가 현재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각 항목들마다 공제 한도의 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도가 남은 항목을 잘 확인해서 남은 기간 저희가 잘 소비를 한다면 이렇게 준비를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란에 가시게 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셔서 2023년도에 내가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은 저희 나이 때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누구 카드를 얼마큼 더 써야지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야 무조건 소득이 많은 사람 거를 쓰면 좋대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야 그래도 분배를 해야 된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맞아요. 다만 신용카드 공제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초과해야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저희가 부부끼리도 돈을 합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합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편분들한테 용돈을 주시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카드도 보통 남편분 거나 아니면 와이프분 거 하나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을 얼마 정도 1년 동안 썼는지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거기를 들어가셔서 실제 내가 25% 이상을 썼는지, 톡 두 분 중에 그 어떤 분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를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분 중에 소득이 더 있는 분께 25%가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남은 12월 기간 동안 그분 카드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 두 분 다 25%가 넘은 거예요.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25%가 넘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을 하시는 게 공제율이 훨씬 올라가니까 남은 12월 기간 동안은 이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전통시장 공제율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장을 보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들이 가실 일이 있으면 전통시장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희 절세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분한테 몰아주는 게 맞거든요. 다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의료비는 저희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의료비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의료비가 발생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이 낮은 분한테 의료비가 발생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이 낮은 분이 아무래도 총급여의 3%를 넘을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낮은 분의 의료비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는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될 수도 있는데,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약통장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홈택스 들어가시게 되면 청약통장 관련해서도 금액을 확인을 하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분께서 청약통장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납입을 하면 연간 얼마죠? 240만 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청약통장입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 아직까지 연간 240만 원 한도를 못 채우셨다면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비상금으로 챙겨놨던 거를 청약통장에 넣으셔야 되죠. 왜? 그래야 저희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이 한도에 맞추어서 채워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 우대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그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많이 늘어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계액은 900만 원까지 저희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 제 영상에서도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시는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60세 이상인 분들 혹은 장애인분들,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재취업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면 3년에서 청년분들은 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70%에서 9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70%에서 90%면 이미 소득공제할 게 10%에서 3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또한 연간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대략 근로소득세를 20만 원 낸다. 근데 내가 이 요건에 해당하고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실제 나는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200만 원이면 거의 한 달 월급 되지 않을까요? 이 중소기업 세액공제도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확인하셔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쫙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 작년에 이거 놓쳤던 것 같아. 재작년에 이거 놓쳤던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이런 분들께서는 경정 청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정 청구라고 하면 사업자분들만 신청하시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처럼 근로소득자분들께서도 경정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내가 공제를 잘못했었거나 혹은 내가 그때 이 서류를 제출했었으면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던 이러한 것들을 최대 5년간 저희가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 5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2024년 5월이 되면 2018년 거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2018년도에 연말정산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년 5월 31일 지나가기 전까지 확인을 하셔야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에 근로자분들께서 꼭 챙기셔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